이 죽일 놈의 착각 때문에 곤욕을 치루어 본 적 있으신가요? 학창시절 내가 좋아하는 예쁜 여학생 또는 멋진 남학생도 혹시 나를 좋아하는 것 아닐까 하는 착각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그 착각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자신감 있게 들이댔다가 퇴짜 맞는 창피하고도 아찔한 경험이요. 옆에서 누군가 제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착각하고 있어 라고 말만 해주었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10억 명 넘는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은 10억 명 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들에게 외국에서 유학하다 보면 중국인들과 친구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인터뷰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만의 착각에서 그치면 좋겠지만 중국의 인구는 15억 명에 달하죠. 이 숫자는 가끔 착각이 진실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로아티아의 한적한 도시에서 보내온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평범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필립이라고 합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관광지 두브로브니크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제 고향은 수도 자그레브지만 두브로브니크라는 이 멋진 해안 도시는 저에게 딱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관광객으로 놀러 왔다가 여기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눌러 앉아 버렸는데요.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딱 카타르 아시안컵이 열리기 직전까지만 말이죠. 몇 년간 평화로운 이곳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지내면서 행복했던 저에게 카타르 아시안컵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관광청에 제 이야기를 하며 민원을 제기까지 해봤는데요. 관광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더욱 답답한 심정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평소에 이곳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고 멋진 해안가가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규모가 엄청 큰 도시가 아니라서 사람들은 광장으로 모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몇 년 거주한 사람이라면 하나 또는 두 달이 거치면 다들 아는 사이인 만큼 정말 조용하고 사람들 간의 배려가 넘치는 곳입니다. 최근에 이곳에도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관광 열풍이 불어닥쳤는데요. 예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어도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었고 거의 내국인 또는 가까운 동유럽 쪽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지만 어느새 검은 머리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제가 일하는 광장으로 모여서 식사를 즐기거나 축제를 즐기고 여유로운 이곳의 분위기에 한껏 취하다가 돌아가고는 하는데요.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들을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친절한 편이었으며 여행이란 여유를 즐기러 오는 것이라는 마인드가 강하게 있어서 그런지 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들에도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저는 한국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따로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면 가끔씩 팁을 주는 손님들이 꽤나 많았다는 사실이죠. 크로아티아에서는 팁 문화가 거의 없는 편인데도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 팁을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식당 종업원의 입장으로서 한편으로 부러운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팁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면 제가 손님을 대할 때 진심 어린 서비스가 아니라 팁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가 갖추어질까봐 그런 것이 정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최근 삼촌이 미국에 놀러 갔다가 팁 문화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고 그리고 그 팁 때문인지 몰라도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유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약간의 팁을 남겨주는 손님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입장에서 너무 많은 양의 팁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한국인 손님에게 그 팁을 돌려주기 위해 말을 건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팁은 저희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저희는 손님에게 이런 것을 바라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여러 차례 손님들에게 팁을 반환한 적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큰 금액이라 부담도 되고 해서 저희 종업원들끼리 이건 꼭 반납하자고 했던 경우였죠. 억지로 손님에게 다시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손님들이 가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테이블 정리가 다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그 한국인 손님 무리가 다시 저희 식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근처 광장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여러 개를 구매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팁 대신 이거라도 주고 싶다고 말이죠. 그 아이스크림은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정말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 손님은 늘 기분 좋은 손님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검은 머리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식당에 올 때마다 아주 귀찮고 피곤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를 끼칠 정도의 큰 소리와 남은 음식을 테이블에 지저분하게 비벼놓는다든지 하는 만행 같은 걸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검은 머리의 손님이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눈을 피하고는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가게에 관심을 보이면 나가서 손님을 모셔오려는 제스처라도 했는데 어느새 눈이라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지경에 도달했죠. 코로나 기간 워낙 외국인 손님이 없어서 가게 운영이 힘들어졌었고 다시 여행이 시작되면서 손님들로 식당은 붐볐지만 코로나 사이 바뀌어버린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 저는 그 손님들에게 어디서 왔느냐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딱 꼴보기 싫은 진상 손님들한테만요. 놀랍게도 모두가 하나같이 차이나라고 대답했고 저는 그제서야 내가 작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조금만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던 저는 제가 그런 요구를 하면 기분이 나빴는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말로 지저분하게 식탁을 망쳐놓고는 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행주를 하루에 몇 번이나 갈아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치를 떨 정도죠.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유행이 늘 뒤처진다고 하던데요. 한국 사람들이 실컷 여행을 다니는 지역이 있으면 어느새 중국인들이 그 지역에 따라서 여행을 가면서 어느새 중국인들도 한국인들이 누리던 대접을 똑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력에 무임승차하는 현상 말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물론 있기는 했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초반에는 한국인들이 역시나 찾아와 주더니 이제는 중국인들이 더 많아지는 사태까지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대회가 열렸고 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대회일 줄 알았던 그 대회 때문에 제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에서 한 번에 크로아티아로 오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카타르를 거쳐서 오면 항공편도 다양하고 저렴한 비용에 크로아티아에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빛의 속도로 탈락해버린 중국 축구 때문에 자신들이 결승까지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를 염두에 두던 중국인들이 근처의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서 관광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확히 이런 이유로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미친 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꼭 일행 중 한 명은 중국 축구 유니폼을 입고 다니고 있으며 중국 국기를 등에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건 축구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티내고 싶어서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하면 대접을 받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식당뿐만 아니라 광장의 많은 식당들은 검은머리 관광객이 오면 한국 사람이겠거니 생각해서 다들 작은 서비스라도 더 준다던가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더 세심하게 챙겨준다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코로나 직후 중국인들이 크로아티아를 찾았고 한국인이 받았어야 할 대접을 중국인이 받고는 했으니 어느새 중국인이 크로아티아에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렸고 역시 중국인이니까 대접받는구나 싶어서 한 걸음에 크로아티아로 달려온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대접을 받을 줄 알고 중국인이라는 것을 티내고 다니는 것이었죠. 그렇게 중국인이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 제지를 하니 더 크게 분노를 했을 것이고 다른 식당은 안 그러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며 화를 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머릿속 복잡한 퍼즐이 모두 한 번에 맞추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중국인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식당에 들어오려다가 돌아나가는 손님들을 몇 번 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중국인 관광객은 앞으로 받지 말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차별적인 행위로 우리 식당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수를 썼는데요. 예약이 가득 차 있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 재료가 없다는 식으로 중국인 손님들을 모조리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식당은 저희 식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하게도 한국인 손님이 거절당하는 경우도 생기고는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인사하면서 그 사람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하면서 눈치껏 손님을 받았지만 다른 식당에서는 그런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한국 사람도 중국인 취급받아서 식당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었죠. 이런 문제는 너무나 안타까웠고 저는 사장님을 따라서 상인회가 열리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해결책을 좀 모색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참석한 상인회에서 유난히 할 말들이 다들 많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고 저처럼 직원 자격으로 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우선 각자의 가게에서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들을 하나씩 말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는 팁을 주고 갔던 중국인이 한참 뒤에 찾아와서는 왜 여기서는 팁이 의무가 아닌데 팁을 받았냐며 그 팁을 다시 돌려달라고 빡빡 우기는 손님이 있었고 절대 돌려줄 생각이 없던 팁이었지만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소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지니까 할 수 없이 그 팁을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팁을 돌려주자 그 중국인 손님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 경찰을 불러서 해결해야 했다는 일. 다른 식당에서는 1인당 술은 딱 한 잔만 마실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는데 가족끼리 몰려와서는 각자 한 잔씩 주문해서 가져다 줬더니 알고 보니 한 명만 그 술을 마셨고 결국 너무 취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목소리를 내고 위도까지 벗어제끼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해서 그 식당 또한 결국에는 경찰을 불러 해결해야 했던 일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들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지금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을 줄 알았던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가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고 중국이 결승까지 갈 줄 알고 장기간 시간을 비워놨던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며 이 사람을 다 받아내려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말들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대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대접받고 싶어하고 자신들을 알아주기 위한 습성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인데요. 저는 수많은 사장님들 앞에서 사장님들이 각자 작은 돈만 투자해 주시면 우리는 부당하게 피해받는 한국인 손님들이 없게 만들 수 있고 중국인들을 걸러낼 수 있다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보겠다고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저에게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마른 침이 넘어가더군요. 모두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가다듬고 천천히 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중국인 말고는 다른 검은 머리 관광객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들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이 도시에 잘 녹아들어 멋진 풍경까지 연출했다는 말을 시작으로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중국인 손님만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당연하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시 조용히 해주기를 부탁드렸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국 사람들의 습성을 이해해야 하고 그들이 스스로 중국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게 유도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쪽에서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지?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중국 국기 페인팅 행사나 중국 국기 스티커 같은 것을 무료로 나누어 주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장에 설치할 작은 부스 그리고 그 스티커나 페인팅을 해줄 인력 2명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조금씩 모금을 해주시면 아시안컵 대회가 모두 끝나고 대량으로 몰려오고 있는 중국인들이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상인회를 찾은 사장님들은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부스가 만들어졌고 각 가게들에서 한 명씩 시간을 정해서 교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 게 세팅까지 완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시해준 저희 가게에서는 인력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저희 아이디어는 미친 듯한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부스에는 무료 중국 국기 스티커와 무료 페인팅을 받으려는 중국 사람들로 줄을 서 있었고 지나가다 그걸 본 한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부스를 거들떠도 안 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파가 많이 모이는 일이 발생하자 지역 경찰서에도 수상한 일이 있는지 나와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인회를 찾아서 무슨 행사냐며 묻고 가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사실 이런 행사를 매우 안 좋아하는 듯 했어요. 괜히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중국인들을 골라서 손님을 거부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솔직히 겁을 먹기는 했지만
누가 중국인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말대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비가 생길 수도 있어서 무조건 중국인을 거부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유난히 지랄 맞고 말 안 들을 것처럼 생긴 중국인들만 솎아내고 평범해 보이고 유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받는 식으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유난히 식당 종업원이라며 깔보는 듯한 눈빛을 가진 중국인, 돈이 많다는 듯이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려는 중국인들은 이미 관상부터 다르니까요. 그렇게 지금 며칠째 이 작전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찰서에서 이런 취지의 행사라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주말 내 철거할 것을 명령한 상태라서 이번 주말까지만 이 행사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경찰서의 이런 조치의 항의의 의미로 며칠간 문을 닫겠다는 가게도 나오는 바람에 이 갈등이 도무지 어디까지 치닫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저 때문에 일이 커진 게 아닌가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 기간 동안만큼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어디에 가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찮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높은 콧대도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국적에 따른 손님을 가려서 받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왜 일을 나가기 싫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게 왜 불법일까요? 저는 정말로 고통스럽거든요.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긴다면 또 한 번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글 마칠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